강원도 영월, 깊은 산속 갱도안입니다. 자외선 램프를 비추자 검은 바위가 갑자기 파랗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신비로운 파란빛의 정체, 바로 텅스텐입니다. 반도체 칩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 데 없으면 안 되는 금속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광산, 세계에서 가장 큰 텅스텐 광산입니다. 세계 최대 광산이 우리 땅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텅스텐을 100% 수입해 왔습니다. 32년 동안 이 거대한 보물 창고가 그냥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막자 미국이 급하게 이 광산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15년 장기 계약, 매년 2100톤. 미국이 직접 들고 온 제안입니다. 32년간 버려졌던 광산이 왜 갑자기 세계 강대국들의 러브콜을 받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텅스텐이 도대체 뭐길래 미국이 이렇게 급해졌는지. 둘째, 중국이 독점하던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셋째, 미국에 수출하고 남은 물량이 우리나라에 어떤 기회를 가져다 주는지. 이 영상 하나면 텅스텐 전쟁의 판도와 한국의 기회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텅스텐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 곳곳에 이미 숨어있는 금속입니다. 텅스텐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다이아몬드급 강도를 자랑하죠. 둘째, 녹는 점이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무려 섭씨 3422도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온도인지 비교해 볼까요? 철이 녹는 온도가 대략 1500도입니다. 용암의 온도가 700도에서 1200도 정도고요. 텅스텐은 그 2배가 넘는 온도에서도 끄떡없이 버팁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환경에서도 형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금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고요? 크게 두 분야입니다. 반도체와 무기. 먼저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있죠? 그 칩 안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도 안 되는 미세한 회로가 있습니다. 이 초미세 회로를 연결하는데 텅스텐이 쓰여요. 텅스텐을 가스 형태로 만들어서 칩 위에 뿌리면 아주 얇고 균일한 금속막이 형성됩니다. 이게 전기 신호가 지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 핫한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아시죠? AI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메모리요.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인데 2층과 층 사이를 연결하는데도 텅스텐이 들어갑니다. 텅스텐 없이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무기입니다. 텅스텐은 단단할 뿐 아니라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같은 크기라도 다른 금속보다 훨씬 무겁다는 뜻이죠. 이런 특성 때문에 탱크를 뚫는 철갑탄에 텅스텐이 들어갑니다. 미사일 탄두, 항공기 엔진 부품에도 필수예요. 극한의 온도와 충격을 버텨야 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텅스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텅스텐은 반도체의 심장이자 무기의 뼈대예요.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텅스텐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요, 중국입니다. 전 세계의 텅스텐 생산량의 약 8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가공 기술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 올라갑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쌀을 파는 가게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가게 주인이 갑자기 쌀을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2023년부터 중국이 텅스텐 관련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와 무기에 쓰이는 핵심 광물들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고 특정 국가에는 아예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과의 기술 전쟁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으니까 중국은 자기네가 가진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그게 바로 히토리와 텅스텐 같은 핵심 광물입니다. 이걸
자원의 무기화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석유가 그런 역할을 했죠. 중동 국가들이 석유 수출을 막으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잖아요. 이제는 그 자리를 히토리와 텅스텐 같은 첨단 광물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미사일 만들어야 하는데 재료가 없어요. 반도체 공장 돌려야 하는데 핵심 소재를 못 구해요. 그런데 그걸 중국한테서만 살 수 있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2027년부터 미국은 국방 무기 체계에서 중국산 텅스텐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그냥 권고가 아니에요. 법으로 정한 겁니다. 미국 군수업체들은 2027년 이후로는 중국에서 온 텅스텐을 무기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구하죠? 바로 여기서 한국의 상동광산이 등장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대신할 텅스텐 공급처를 찾아 전 세계를 뒤졌어요. 호주, 포르투갈, 스페인 등 여러 광산을 검토했죠. 그런데 생산량이 털없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안 맞거나 가동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게 한국 강원도 영월의 상공광산입니다. 상공광산이 왜 미국의 눈에 들었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매장량입니다. 상공광산에는 약 5,800만 톤의 텅스텐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현재 가동 중인 서방 세계의 주요 텅스텐 광산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에요. 품질도 압도적입니다. 광산의 품이라는 게 있어요. 캐낸 돌 속에 원하는 광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상동광산의 품위는 0.44%입니다. 0.44%가 뭐가 대단하냐고요? 세계 평균의 2.5배예요. 같은 양의 돌을 캐도 다른 광산보다 2.5배나 더 많은 텅스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다른 광산은 모래사장에서 금가루를 찾는 느낌이라면 상동광산은 금덩어리가 여기저기 박혀있는 해변인 겁니다. 가공 기술도 갖췄습니다. 상동광산에서는 단순히 돌만 캐는 게 아니에요. 원석을 캐낸 다음 유용한 광물을 골라내고 농축 과정을 거쳐서 정광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화학 공정까지 해서 순도 99.99%의 산화 텅스텐을 생산합니다. 99.99%면 불순물이 0.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 공정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냥 원자재를 파는 게 아니라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똑같이 텅스텐을 팔아도 어떤 형태로 파느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동광산의 텅스텐을 그냥 원석 상태로 팔면 경제적 가치가 약 27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산화 텅스텐으로 가공해서 팔면요. 약 46조 원이에요. 가공 하나 했을 뿐인데 19조 원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에 산화 텅스텐 가공 공장을 짓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엄청난 광산이 왜 32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195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상동광산은 대한민국의 효자였어요. 한국전쟁 직후 나라가 폐허였던 시절입니다. 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텅스텐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상동광산에서 나온 텅스텐은 우리나라 총 수출의 60% 이상을 책임졌습니다. 60%요? 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이 광산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 텅스텐은 검은 황금이라고 불렸어요. 상동광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텅스텐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중국은 텅스텐 매장량도 세계 최대인데다가 인건비가 쌌습니다.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텅스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가 덤핑이라는 겁니다. 생산 원가보다 더 싸게 팔면서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이죠. 상동광산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가격 경쟁에서 밀리니까요. 하나둘 광부들이 떠나고 기계가 멈추고 결국 1994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32년 동안 이 거대한 보물창고는 그렇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1998년에 상동광산의 소유권이 해외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캐나다의 알몬티 인더스트리스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텅스텐 광산이 우리 땅에 있는데 주인이 외국 회사인 상황인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2026년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중국이 텅스텐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하자 미국이 상동광산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15년 장기 계약, 매년 2100톤. 미국 방위산업에 필요한 텅스텐을 상동광산에서 공급받겠다는 겁니다. 이 계약이 체결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알몬티 인더스트리스가 상동광산을 재가동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광산을 다시 열고 갱도를 새로 뚫고 설비를 갖추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미국 쪽과 협상을 했고 그 결과로 15년 장기 공급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미국은 안정적인 텅스텐 공급처를 확보했고 알몬티는 광산 재가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어요.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은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이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상동광산을 하나의 거대한 빵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장에서 빵이 구워져 나오면 2대의 트럭에 나눠 실립니다. 첫 번째 트럭은 미국행이에요. 계약된 물량 연간 2100톤을 싣고 갑니다. 이건 이미 약속된 거라 무조건 먼저 실어야 해요. 두 번째 트럭은 한국행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싣고 영월에 새로 지은 산하 텅스텐 공장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상동광산의 공급 전략입니다. 미국 우선 공급 후 국내 자급. 미국과의 약속은 지키면서 나머지는 전부 우리나라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상동광산의 생산 계획을 보면 연간 약 4,000톤의 정광을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2,100톤이 미국으로 가면 약 1,900톤이 남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간 텅스텐 수요가 약 3,000톤입니다. 1,900톤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강원도와 영월군이 제2 생산 라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늘려서 2029년까지 국내 수요 3,000톤 전체를 상동광산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에요. 2029년이면 우리나라는 텅스텐 100% 자급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텅스텐을 전량 수입해 왔어요. 대부분 중국에서요.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우리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방산업체가 타격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땅에서 직접 캐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의 눈치 안 보고요. 이걸 자원 주권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지금까지는 매일 아침 옆집에서 쌀을 빌려다 밥을 지었어요. 옆집이 안 빌려주면 굶어야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창고에서 직접 쌀을 꺼내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상동광산이 가동되면 단순히 텅스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영월군은 폐광 이후 32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어요. 광산이 닫히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됐거든요. 그런데 상동광산이 다시 열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단 광산 자체에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광부, 기술자, 관리 인력이 필요하죠. 거기에 산화 텅스텐 가공 공장도 짓고 있으니까 추가 고용이 발생해요. 강원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월을 핵심 광물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텅스텐 관련 가공기업과 연구센터를 유치해서 강원 남부의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약 46조 원입니다. 46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 정도 됩니다. 상동광산의 텅스텐 가치가 국방 예산의 75%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의 자원이 32년 동안 그냥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텅스텐이 중요한가? 반도체와 무기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첨단 산업이 돌아가지 않아요. 왜 상동광산이 주목받게 됐나? 중국이 시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수출 통제에 나섰고 미국이 대안을 찾다가 세계 최대 규모와 최고 품질을 갖춘 상동광산을 발견한 거죠. 우리에게 어떤 기회인가? 미국에 공급하고 남은 물량으로 2029년 자급 100%를 달성하고 자원 주권을 회복하며 지역 경제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만 보면 안 되거든요. 누구나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소유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동광산의 주인이 캐나다 회사라고요. 알몬티 인더스트리스.
세계 최대 텅스텐 광산이 우리 땅에 있지만 그 광산을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건 외국 기업이에요. 지금은 미국과 15년 계약을 맺고 나머지를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협상력을 갖춰야 해요. 필요하다면 지분 참여나 별도의 계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원은 한번 외국 손에 넘어가면 되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둘째, 기술 자립 문제입니다. 지금 상동광산에서 정광을 생산하고 산화 텅스텐까지 가공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더 높은 단계의 가공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육불화 텅스텐 가스 있죠. 텅스텐을 가스 형태로 바꾸는 기술인데 이건 훨씬 더 정밀한 화학 공정이 필요해요. 이 기술까지 완벽하게 내재화해야 진짜 부가가치를 국내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그냥 원료만 캐서 파는 나라가 되면 안 되거든요. 셋째, 가격 변동 리스크입니다. 텅스텐 가격이 지금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중국이 수출을 막으니까 공급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런데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중국이 다시 수출을 풀 수도 있고 새로운 광산이 발견될 수도 있고 텅스텐을 대체하는 신소재가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광산 운영의 경제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공 기술을 확보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원료 가격이 떨어져도 가공 마진으로 버틸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자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석유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기름값이 오르고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쯤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석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텅스텐, 히토류, 리튬, 코발트 이런 첨단 광물들이 21세기에 새로운 석유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데 이 광물들이 필수거든요. 그리고 이 광물들의 대부분을 중국이 쥐고 있어요. 중국이 마음먹고 수출을 막으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이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지금 미친 듯이 대안을 찾고 있어요. 자기 땅에서 나는 광물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라도 확보하려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상동 광산이 떠오른 겁니다. 32년 동안 잠들어 있던 보물 창고가 세계 자원전쟁의 한복판에서 다시 깨어난 거예요. 이건 단순한 광산업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원안보, 반도체 패권, 지역 경제가 얽힌 거대한 이야기예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번, 텅스텐은 반도체와 무기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다. 2번,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다. 3번,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서자 미국이 대안을 찾았고 한국의 상동광산이 떠올랐다. 4번, 상동광산은 세계 최대 매장량과 세계 최고 품질을 갖추고 있다. 5번, 미국에 연간 2,100톤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사용한다. 6번, 2029년까지 국내 수요 100% 자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7번, 다만 소유권, 기술 자립, 가격 변동 등의 리스크는 관리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갔는데 마침 우리 뒷마당에 우물이 있었던 거죠. 32년 동안 덮어뒀던 우물 뚜껑을 이제 막 열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원 안보와 첨단 산업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상동광산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세계 최대 텅스텐 광산이 우리 땅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소유권이 외국 회사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강원도 영월 깊은 산속 갱도안입니다. 자외선 램프를 비추자 검은 바위가 갑자기 파랗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신비로운 파란빛의 정체, 바로 텅스텐입니다. 반도체 칩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 데 없으면 안 되는 금속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광산, 세계에서 가장 큰
텅스텐 광산입니다. 세계 최대 광산이 우리 땅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텅스텐을 100% 수입해 왔습니다. 32년 동안 이 거대한 보물 창고가 그냥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막자 미국이 급하게 이 광산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15년 장기 계약, 매년 2100톤. 미국이 직접 들고 온 제안입니다. 32년간 버려졌던 광산이 왜 갑자기 세계 강대국들의 러브콜을 받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텅스텐이 도대체 뭐길래 미국이 이렇게 급해졌는지. 둘째, 중국이 독점하던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셋째, 미국에 수출하고 남은 물량이 우리나라에 어떤 기회를 가져다 주는지. 이 영상 하나면 텅스텐 전쟁의 판도와 한국의 기회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텅스텐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 곳곳에 이미 숨어있는 금속입니다. 텅스텐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다이아몬드급 강도를 자랑하죠. 둘째, 녹는 점이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무려 섭씨 3422도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온도인지 비교해 볼까요? 철이 녹는 온도가 대략 1500도입니다. 용암의 온도가 700도에서 1200도 정도고요. 텅스텐은 그 2배가 넘는 온도에서도 끄떡없이 버팁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환경에서도 형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금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고요? 크게 두 분야입니다. 반도체와 무기. 먼저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있죠? 그 칩 안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도 안 되는 미세한 회로가 있습니다. 이 초미세 회로를 연결하는데 텅스텐이 쓰여요. 텅스텐을 가스 형태로 만들어서 칩 위에 뿌리면 아주 얇고 균일한 금속막이 형성됩니다. 이게 전기 신호가 지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 핫한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아시죠? AI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메모리요.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인데 2층과 층 사이를 연결하는데도 텅스텐이 들어갑니다. 텅스텐 없이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무기입니다. 텅스텐은 단단할 뿐 아니라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같은 크기라도 다른 금속보다 훨씬 무겁다는 뜻이죠. 이런 특성 때문에 탱크를 뚫는 철갑탄에 텅스텐이 들어갑니다. 미사일 탄두, 항공기 엔진 부품에도 필수예요. 극한의 온도와 충격을 버텨야 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텅스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텅스텐은 반도체의 심장이자 무기의 뼈대예요.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텅스텐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요, 중국입니다.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약 8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가공 기술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 올라갑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쌀을 파는 가게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가게 주인이 갑자기 쌀을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2023년부터 중국이 텅스텐 관련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와 무기에 쓰이는 핵심 광물들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고 특정 국가에는 아예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과의 기술 전쟁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으니까 중국은 자기네가 가진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그게 바로 히토리와 텅스텐 같은 핵심 광물입니다. 이걸 자원의 무기화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석유가 그런 역할을 했죠. 중동 국가들이 석유 수출을 막으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잖아요. 이제는 그 자리를 히토리와 텅스텐 같은 첨단 광물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미사일 만들어야 하는데
재료가 없어요. 반도체 공장 돌려야 하는데 핵심 소재를 못 구해요. 그런데 그걸 중국한테서만 살 수 있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2027년부터 미국은 국방 무기 체계에서 중국산 텅스텐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그냥 권고가 아니에요. 법으로 정한 겁니다. 미국 군수업체들은 2027년 이후로는 중국에서 온 텅스텐을 무기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구하죠? 바로 여기서 한국의 상동광산이 등장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대신할 텅스텐 공급처를 찾아 전 세계를 뒤졌어요. 호주, 포르투갈, 스페인 등 여러 광산을 검토했죠. 그런데 생산량이 털없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안 맞거나 가동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게 한국 강원도 영월의 상공광산입니다. 상공광산이 왜 미국의 눈에 들었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매장량입니다. 상공광산에는 약 5,800만 톤의 텅스텐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현재 가동 중인 서방 세계의 주요 텅스텐 광산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에요. 품질도 압도적입니다. 광산의 품이라는 게 있어요. 캐낸 돌 속에 원하는 광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상동광산의 품위는 0.44%입니다. 0.44%가 뭐가 대단하냐고요? 세계 평균의 2.5배예요. 같은 양의 돌을 캐도 다른 광산보다 2.5배나 더 많은 텅스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다른 광산은 모래사장에서 금가루를 찾는 느낌이라면 상동광산은 금덩어리가 여기저기 박혀있는 해변인 겁니다. 가공 기술도 갖췄습니다. 상동광산에서는 단순히 돌만 캐는 게 아니에요. 원석을 캐낸 다음 유용한 광물을 골라내고 농축 과정을 거쳐서 정광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화학 공정까지 해서 순도 99.99%의 산화 텅스텐을 생산합니다. 99.99%면 불순물이 0.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 공정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냥 원자재를 파는 게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똑같이 텅스텐을 팔아도 어떤 형태로 파느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동광산의 텅스텐을 그냥 원석 상태로 팔면 경제적 가치가 약 27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산화 텅스텐으로 가공해서 팔면요. 약 46조 원이에요. 가공 하나 했을 뿐인데 19조 원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에 산화 텅스텐 가공 공장을 짓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엄청난 광산이 왜 32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195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상동광산은 대한민국의 효자였어요. 한국전쟁 직후 나라가 폐허였던 시절입니다. 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텅스텐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상동광산에서 나온 텅스텐은 우리나라 총 수출의 60% 이상을 책임졌습니다. 60%요? 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이 광산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 텅스텐은 검은 황금이라고 불렸어요. 상동광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텅스텐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중국은 텅스텐 매장량도 세계 최대인데다가 인건비가 쌌습니다.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텅스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가 덤핑이라는 겁니다. 생산 원가보다 더 싸게 팔면서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이죠. 상동광산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가격 경쟁에서 밀리니까요. 하나둘 광부들이 떠나고 기계가 멈추고 결국 1994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32년 동안 이 거대한 보물창고는 그렇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1998년에 상동광산의 소유권이 해외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캐나다의 알몬티 인더스트리스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텅스텐 광산이 우리 땅에 있는데 주인이 외국 회사인 상황인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2026년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중국이 텅스텐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하자 미국이 상동광산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15년 장기 계약, 매년 2100톤. 미국 방위산업에 필요한 텅스텐을 상동광산에서 공급받겠다는 겁니다. 이 계약이 체결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알몬티 인더스트리스가 상동광산을 재가동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광산을 다시 열고 갱도를 새로 뚫고 설비를 갖추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미국 쪽과 협상을 했고 그 결과로 15년 장기 공급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미국은 안정적인 텅스텐 공급처를 확보했고 알몬티는 광산 재가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어요.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은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이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상동광산을 하나의 거대한 빵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장에서 빵이 구워져 나오면 두 대의 트럭에 나눠 실립니다. 첫 번째 트럭은 미국행이에요. 계약된 물량 연간 2,100톤을 싣고 갑니다. 이건 이미 약속된 거라 무조건 먼저 실어야 해요. 두 번째 트럭은 한국행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싣고 영월에 새로 지은 산하 텅스텐 공장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상동광산의 공급 전략입니다. 미국 우선 공급 후 국내 자급. 미국과의 약속은 지키면서 나머지는 전부 우리나라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상동광산의 생산 계획을 보면 연간 약 4,000톤의 정광을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2,100톤이 미국으로 가면 약 1,900톤이 남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간 텅스텐 수요가 약 3,000톤입니다. 1,900톤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강원도와 영월군이 제2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늘려서 2029년까지 국내 수요 3,000톤 전체를 상동광산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에요. 2029년이면 우리나라는 텅스텐 100% 자급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텅스텐을 전량 수입해 왔어요. 대부분 중국에서요.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우리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방산업체가 타격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땅에서 직접 캐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의 눈치 안 보고요. 이걸 자원 주권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지금까지는 매일 아침 옆집에서 쌀을 빌려다 밥을 지었어요. 옆집이 안 빌려주면 굶어야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창고에서 직접 쌀을 꺼내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상동광산이 가동되면 단순히 텅스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영월군은 폐광 이후 32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어요. 광산이 닫히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됐거든요. 그런데 상동광산이 다시 열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단 광산 자체에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광부, 기술자, 관리 인력이 필요하죠. 거기에 산하 텅스텐 가공 공장도 짓고 있으니까 추가 고용이 발생해요. 강원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월을 핵심 광물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텅스텐 관련 가공기업과 연구센터를 유치해서 강원 남부의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약 46조 원입니다. 46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 정도 됩니다. 상동광산의 텅스텐 가치가 국방 예산의 75%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의 자원이 32년 동안 그냥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텅스텐이 중요한가? 반도체와 무기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첨단 산업이 돌아가지 않아요. 왜 상동광산이 주목받게 됐나? 중국이 시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수출 통제에 나섰고 미국이 대안을 찾다가 세계 최대 규모와 최고 품질을 갖춘 상동광산을 발견한 거죠. 우리에게 어떤 기회인가? 미국에 공급하고 남은 물량으로 2029년 자급 100%를 달성하고 자원 주권을 회복하며 지역 경제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만 보면 안 되거든요. 누구나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소유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동광산의 주인이 캐나다 회사라고요. 알몬티 인더스트리스. 세계 최대 텅스텐 광산이 우리 땅에 있지만 그 광산을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건 외국 기업이에요. 지금은 미국과 15년 계약을 맺고 나머지를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협상력을 갖춰야 해요. 필요하다면 지분 참여나 별도의 계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원은 한번 외국 손에 넘어가면 되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둘째, 기술 자립 문제입니다. 지금 상동광산에서 정광을 생산하고 산화 텅스텐까지 가공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더 높은 단계의 가공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육불화 텅스텐 가스 있죠. 텅스텐을 가스 형태로 바꾸는 기술인데 이건 훨씬 더 정밀한 화학 공정이 필요해요. 이 기술까지 완벽하게 내재화해야 진짜 부가가치를 국내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그냥 원료만 캐서 파는 나라가 되면 안 되거든요. 셋째, 가격 변동 리스크입니다. 텅스텐 가격이 지금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중국이 수출을 막으니까 공급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런데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중국이 다시 수출을 풀 수도 있고 새로운 광산이 발견될 수도 있고 텅스텐을 대체하는 신소재가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광산 운영의 경제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공 기술을 확보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원료 가격이 떨어져도 가공 마진으로 버틸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자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석유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기름값이 오르고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쯤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석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텅스텐, 히토류, 리튬, 코발트 이런 첨단 광물들이 21세기에 새로운 석유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데 이 광물들이 필수거든요. 그리고 이 광물들의 대부분을 중국이 쥐고 있어요. 중국이 마음먹고 수출을 막으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이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지금 미친 듯이 대안을 찾고 있어요. 자기 땅에서 나는 광물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라도 확보하려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상동 광산이 떠오른 겁니다. 32년 동안 잠들어 있던 보물창고가 세계 자원전쟁의 한복판에서 다시 깨어난 거예요. 이건 단순한 광산업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원안보, 반도체 패권, 지역 경제가 얽힌 거대한 이야기예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번, 텅스텐은 반도체와 무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다. 2번,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다. 3번,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서자 미국이 대안을 찾았고 한국의 상동광산이 떠올랐다. 4번, 상동광산은 세계 최대 매장량과 세계 최고 품질을 갖추고 있다. 5번, 미국에 연간 2,100톤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사용한다. 6번, 2029년까지 국내 수요 100% 자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7번, 다만 소유권, 기술 자립, 가격 변동 등의 리스크는 관리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갔는데 마침 우리 뒷마당에 우물이 있었던 거죠. 32년 동안 덮어뒀던 우물뚜껑을 이제 막 열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원 안보와 첨단 산업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상동광산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세계 최대 텅스텐 광산이 우리 땅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소유권이 외국 회사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